아무튼 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이거 제가 내용 증명 받은 2주부터 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도 예, 있었죠. 저희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던데. 전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봤어요. 뭐 자전거 그 체인이 아니라 자전거 도난 방지하는 거를 뭐 교회 문에다가 막 걸어놓고 저기 하질 않나. 교회 출입구에 뭐 2인 1조로 다 뭐 막아서서 뭐 저기 순찰도 하더라고요. 도시고. 예, 예. 뭐 하여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뭐 한편으로 사람이니까 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거는 처음 봤고요. 아무튼 저는 이때 굉장히 슬펐어요. 교회에서 16번 거부당한 것도 슬픈 이야기였고, 또 내용 증명 받은 것도 슬펐고, 내용 증명의 내용이 다 제가 말한 것과 다른 것들도 슬펐고, 또 나아가가지고는 제가 오면은 끌어내겠다고 2인 1조씩 해가지고 교회를 순찰 돌았다는 것도 슬프고, 그때 뭐 무전기도 들고 다니고 뭐 예, 그러다가 또 뭐 교회에다가 막 자전거 도난 방지하는 그 뭐 체인 감듯이 감아놓은 것을 본 것도 슬펐고, 입구 앞에다가 제 이름 붙여놓고 아무 개시 출입 금지합니다라고 딱 했던 것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일이었고. 저는 뭐 일테면 교회면 뭐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누구 어떤 분이 오시면 누구누구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봤어도 누구누구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처음 봤고 뭐라 그럴까 그냥 표현 좀 격할지 몰라도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쓰레기들을 등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아니 생각도 뭐, 들고. 뭐 원래 그 옛말에 냄새 나는 곳에 구더기 모이고 뭐 썩는데 구더기 모이고 냄새 나는데 팔이 꼬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진짜 이분 이야기 나온 김에 이분 이 우간다 계신 이분 주변에 계신 분들 참 경력들이 화려하세요. 뭐 그렇죠. 예. 뭐 특출한 사기 전과 가시신 그 분도,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 죄송합니다. 동네가 아니라 교회 여집사들한테 야동 보내시는 야동 장로님도 계시고, 야동 장로. 네, 그런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K 장로, 여기저기 철새처럼 왔다 갔다 잘 하시는 정치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게다가 무슨 이 교회는 무슨 모 집사님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원래 나중에 편집하더라도 얘기는 한번 해보죠. 자기 친구 아내를 또 이렇게 성폭행한 그러고도 뻔뻔하게 지내는 안수 집사도 있고 그렇다네요. K 장로님의 사례를 들자면 이 사람도 그런 거 고백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K 장로라고 K 장로가 많아가지고 야동 장로 K 장로 아니 신천지 K 장로님 신천지 K 장로 신천지라는 걸 고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기를 했는데 그분도 K 장로시네. 예. 진짜 K 장로씨가 많네요. 다 K 씨가 많네요. 야동 보내신 장로님도 K 씨. 왔다 갔다 이렇게 철새처럼 다니시는 분도 K 씨. 근데 이 철새처럼 다니시는 이분은 또 신천지한테 영업도 열심히 잘하신다면서요. 정작 앞장서서 신천지 출신 K 장로를 내친 이 K 장로께서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열심히 밥장사 하신다고. 그리고 이분이 또 신천지 어떤 K 장로가 등록한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죠. 신천지니까 받지 마라. 쫓아가가지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이 나는 객관적인 사실만 믿겠다. 이 사람이 진짜 신천지냐? 증거를 가져오겠다. 그럼 가져와라. 가져와서 그게 타당하면 믿겠다. 근데 그대는 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만났던 그 같죠. 그걸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열린 오픈 마인드였었고.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저기한테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행동이나 교단에서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분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평판은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참 진짜로 그게 딱지가 앉았어요. 막 듣다가 귀 아파가지고 뜯었다가 딱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총체적인 문제는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목사 밑에 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무지한 장로들, 그 다음에 무관심한 교인들, 이러다 보니까
다리가 나가네, 지금. 뭐 맘대로 그냥 가는 거죠, 맘대로. 그래서 최근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간다로 간 뒤에 후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를 찍어놓고 갔다. 뭐 아, 우간다 가신 분이?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소문이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나를 금전적인 어떤 후원을 계속 해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우스운 거는 뭐 1차까지는 끝났으니까 이제 뭐 이거는 얘기해도 되겠죠. 20여 명이 넘는 후보들을 걸르고 걸러서 최후의 2명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둘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 다 쉽게 말하면 유치해야 된 거네. 네, 근데 뭐냐면 그 뭐 투표 방식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저도 이거는 나중에 아는 거지만 교단이 정하는 어떤 그 투표의 규정대로 보면 전례를 보면, 관례를 보면. 규정을 보면 기권한 사람은 그 모수에다가 넣지도 않고 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언뜻 들어서는 한 15명 청빙위원 중에 한 3분의 1은 기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수에 넣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투표수에 그렇죠. 넣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빼놓고 투표한 사람들 가지고 이제 뭐 찬반을 투표한 사람들만 가지고 투표를 받아야 따지거나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나 보군요.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저는 청빙위원이 무책임하게 어쨌든 그 둘까지 후보를 압축을 정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거기서 후보를 정하거나 저기를 해야죠. 그렇다고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동의회로 가는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청빙위원이 된 건데 뭐 청빙위원도 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권이라는 거는 차라리 권리 행사를 하려면 반대를 하면 되잖아요. 반대.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권을 해버렸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우스운 꼴이 됐어요. 그 2사람 다 저기하고 지금 청빙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아, 다시 구성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하는데 뭐 이것까지 저기 할 줄 모르겠지만 그 20몇 명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또 올려놓고 거기서 또 후보로 거론을 이미 1차에서 다 해서 아무도 선출되지 않았는데 다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중에 또 최후의 맞다. 2인으로 되지도 않은 사람을 또 거론을 하면서 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 누군가 이렇게 딱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 혹은 뭐 누군가 이미 찍어놨다. 이런 뭐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한편으로 그런 게 또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간다에 가시지만 리모컨으로 좀 조종을 하시나 봐요. 손놈 좋은 리모컨 가져가셨나 본데. 네, 뭐 카톡방도 있다고 그러고 뭐 저기 하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카톡방에서 그 기승전 후원금이라면서요. 선교 후원금. 뭐 하여튼 뭐 돈에 대해서는 저기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근데 그분 뭐 이미 은퇴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못 받은 것까지 다 알뜰하게 다 챙겨 가셨다고 그러실 텐데 그것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빚까지 줬어요. 내서 빚을 내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담인데 그 철새 K 장로가 재정을 보고 있는데 전별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줬냐 그랬더니 목적 헌금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러면 재정을 이용한 건가요? 전용을 해서 줬다는 전용해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목적 헌금을 전용해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이러는데 이건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이거 굉장히 상식이 그렇죠. 그 예산을 전용을 하려면 일반 회사에서는 품위서를 써서 결제가 나야 그거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뭘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목적 헌금이란 왜 목적 헌금이겠어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전용을 해서 전별금을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퇴직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또 그런 경우를 처음 보는데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 돈 달라고 엄청 때를 써가지고 기상천외하네요 이 양반. 돈 달라고 엄청 때를 써가지고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이 나갔어요. 아니, 우간다가 제가 듣기로 이거 배우 조정자께서 배우 조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건데 우간다가 우리나라 물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시길래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뭐 몇 억은 챙겨 가시는 것 같던데요.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죠. 전별금하고 뭐 해서 몇 억 챙겨 가셨죠. 그런 거 전별금. 근데 퇴직금이야 뭐 어쨌든 퇴직금 나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퇴직금에서 세금도 안 뗐을 것 같고 세금 안 네, 떼죠. 전별금에서도 세금은 사실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불로소득 아닙니까? 전별금을 주는 것도 저는 아니, 뭐 근데 말이 안 맞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이 나라가 너무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뭐 일단 얘기가 좀 벗어나지만 어쨌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근데 목사님들이 퇴직금 받을 일이 뭐야 사실은. 전별금도 사실 저는 불만이고 목사님들 자기들이 노동자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아니 너무 멀리 가고 있네. 아무튼 네, 다시 어쨌든. 돌아가죠. 저는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주는 경우는 저는 회사 다닐 때 IMF 때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건 봤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네, 뭐 네. 퇴직금에 대한 근데 기업들이 지금은-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간 정산도 엄격해져서 네.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를테면 회사로 보면 사표 내놓고 퇴직금 먼저 받고 저기 이제 보통 규정에는 퇴직한 이후 며칠 이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이분은 그것도 초법적인 존재시네. 예, 예. 퇴직하기 전에 땡겨간다라고 이분 정관 그렇게 고치고 하셨나요? 뭐 얼마나 때를 쓴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네. 그렇게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그러네요. 보통 제가 뭐 썰로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보통 공식적으로 가져간 돈은 한 3억 원 정도 이른다 이렇게 듣는데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아, 예. 그 그리고 3억 원 중에 대다수 금액은 재정을 전용한 거고 또 모자라는 것은 대출받아서 예,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셔서 발달하시네. 뭐 예전에 재정이 안 좋아서 본인이 월급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안 했던 받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받았던 뭐 그것까지 10개월치인가 얼마 다 달라고 알뜰하게. 그러고 예. 참 대단하시네. 뭐 구구절절 자기가 누구 도와줬는데 뭐 그것도 구구절절 쓴 게 그것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은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무슨 포럼에 뭐 부대표 하시고 뭐 대표까지 하시면서 뭐 M 목회 프롬 뭐 이런 거 말씀. 네 처음에 부대표인가 할 때는 교회 돈으로 지원을 해서 뭐 그게 뭐 정관에 아 있더라고요. 그 포럼이 뭐 부대표가 되면 한 달에 얼마씩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포럼의 정관이죠. 예, 예, 이 교회의 정관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 돈을 이제 교회에서 지원이 된 거죠. 뭐 어떤 항목으로 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직행과 공동회 때 그런 걸 한번 따졌어요. 아니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몇 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기는 뭐 노회장도 관심 없고 총회장이니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가서 없고 내가 시켜준대. 교회에만 전념한다 그랬는데 이 뜬금없이 교단도 아니고 어디 뭐 포럼에 부대표가 돼서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대표 하시면 혹시 다음에 대표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뭐 그런 건 당신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러더니 그럼 누가 신경 써? 교인이 내가 내는 헌금 나가는데. 그다음에 진짜 그다음에 대표가 되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맞네. 어떤 장로님이 사비를 들여서 저도 그 장면을 알아요. 일년에- 장면에서 밥 한 번 사주시면 1년에 몇 천만 원을 후원을 해서 그걸로 뭐 커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진짜 가슴 아프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돈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거기 안 나가시고 뭐 저기 한거 근데 기껏 돈 처발라가지고 됐는데 안 나가요? 뭐 그냥 뭐 타이틀 하나 필요하신 거구나. 책 한 권 내가지고 스펙 한 줄 쌓고 뭐 포럼 돈 내고 회장 한 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한 줄 쌓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뭐 언젠가 시간에 얘기를 했나 뭐 저기 했나 여의도에 뭐 목사하고도 자기가 같은 모임을 하고 되게 친하고 뭐 막 그런 얘기 하고 여의도 그러더라고요. 그분 예, 예. 그 파리에 그분 말고 나비 한 마리 키우신 그분. 그분 말고 그분 그분하고는 뭐 이제 연배가 안 맞겠죠. 급이 아, 안 맞겠죠. 근데 하여튼 뭐 큰 교회 뭐 이천동의 어떤 목사님 뭐 어디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자기가 한 20명 모이는데 멤버고 어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이게 무슨 사담인데 제가 한동안에 이분 문제 때문에 한신대학교 앞에까지 가가지고 시위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한신대도 가보고 교단
그 건물 총회 앞에도 가서 해보고 뭐 시위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 그 한신대학교 앞에서 제가 그때만 안 되잖아. 이건 H대학 편집하겠습니다. H대학교 그 신학대학교 앞에 가서 시위를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한테 내가 진짜 그분이 이 우간다 가신 분이 평소에 그 몸에다가 쓰레기 많이 지니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막 쓰레기라고 지칭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몸에 쓰레기 많이 지니고 다니셨는지. 알만한 분은 아시는 거고, 저도 뭐 총회 때 한번 갔었죠. 총회 때 갔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끄떡끄떡하게 수긍을 하시더라고. 그럴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였나요? 경주였나요? 조금 옆에 계셔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런 분이 참 결국은 그런 분이 이건 뭐 총회장도 그렇고 노회장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거를 하려면 알게 모르게 다 이제 공개된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근데 뭐 돈보다도 하시려고 해도 아마 주변에서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대학교 앞에 가고 시위하는데 딱 그거 보시는 분들이 다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 그분 쓰레기 같은 그분 이렇게 하신 그분 한 사람도 안 필요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이 나간다고 총회장 노회장 됐겠어요. 근데 돈 내가지고 결국 포럼 회장까지 했는데 그거 안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회도 잘 참석 안 한 거. 노회 안 나간 거는 제가 매번 가봐서 합니다. 제가 그분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고 피켓 들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안 보시더라고요. 총대 하시면서 총회도 안 나가셨나요? 그 철새 장로님은 제가 봤어요. 그분은 그런데 꼭 나가죠. 그분은 나갈 이유가 있었죠. 정치적인. 네. 그분 무슨 장로협회 뭐 이런 거 하나 하셨다대요? 그것도 좀 썰들이 있는데 네. 오늘 그런 거를 다 얘기하기는 그래, 맞아. 그분도 뭐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라. 네. 아무튼 여기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라면 임모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엘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역재탁의 그 당사자의 부친 되시는 그분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우리 이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퇴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팩트 이후 같아요. 팩트 자료집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다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내놨는데 사실 그게 더 많은 의혹이 증폭이 됐죠. 증폭되고 비난도 가중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자질 부족한 거를 그대로 다 드러냈고 법을 모르고 자기가 임의대로 한 것도 거기 그대로 나오고 그게 팩트죠. 그 팩트를 그대로 자기 하고 팩트 자체를 본인이 변론한 게 아니라 인정한 셈이 되는. 그래서 그 팩트를 놓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자료를 내겠다고 그랬다가 내지를 않고 그걸로 저기 했다가 제 기억에 한두 달 뒤에 전격적으로 8월 달에 자기가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은퇴하기 전에 설립자를 기념하는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약간 좀 큰 소란을 겪었거든요. 물론 그 관련해가지고 싸고 소란을 일으켰었던 분들은 그런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데.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이후에 몇 번 가가지고 시위도 더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또 그 평신도 행동연대라는 그 교회 개혁 운동하시는 그 단체가 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배우 조정자께서도 포함되어 있는 그 단체가 또 그 교회당 앞에 가서 또 시위도 많이 했었었고 그러면서 좀 부담이 많이 가중됐는데 어느 날 그래도 너무 전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본격적으로 나 우간다로 갈래라고 하시면서 그냥 발표를 그냥 확 해버리셨어요. 그럼 이거 발표되는 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계속하면 오히려 이제 체면 깎일 일만 남았고 유찰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